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는요. 바로 트루헬스와 코어 제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트루헬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MET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제품을 좀 먹어보셨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로 처음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트루헬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트루헬스의 가장 기본과 핵심이 되는 거는 바로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요,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분류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을 더 이상 체형이 아닌 질병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으로는요, 비만 자체를 국가에서 나서서 보건의료의 정책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날씬하고 이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돈도 쏟아부어 가면서 지금 바꿔가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중고등학생의 3분의 1은 비만이 될 거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비만의 유병률이요. 35%에서 46%까지 1-2년 사이에 11% 정도가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2035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비만이나 과체중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저희가 이제는 그 비만 자체 또는 과체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개인에게 맡겨서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남자분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비만인 경우에는 40%의 유전적인 요인으로 아이가 비만으로 태어난다고 하고요. 어머니만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60%의 확률로 아이가 비만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 다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경우에는 아이가 80%의 확률로 비만으로 이제 태어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 실제로 소아나 청소년 시기에 비만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또는 얻을 수 있는 합병증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만성염증, 조숙증 또는 이제 우울증이나 식이장애, 편식이 굉장히 심해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어떤 걸 못 먹거나 너무 우울감에 떨어져 있거나 또는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나는 뭐 해도 못할 거야 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앓고 또 이제 약을 먹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인분 같은 경우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과거랑 지금이랑 뭐가 많이 달라요? 라고 물어보면 보조 선생님들이 요새는 아이들 약을 먹이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대에 맞춰서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약을 먹이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지금 힘든 이런 질병으로 분류되는 비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몸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초콜릿을 먹었으면 초콜릿으로 내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뭐 김밥을 먹었어. 라면을 먹었어. 아니면 한식을 먹었어. 어떤 걸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왔더니 이런 음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해외에서 되게 오래 있었는데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되게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양하지 않았고 그 나라의 뭐 특정한 음식들 외에는 거의 먹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 오니까요, 나라별로 음식도 되게 많았고요, 종류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한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오늘 식사는 어떤 것이었나요? 자, 지금 저녁 시간대예요. 다들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 세포가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를 따져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떡을 먹었다면 떡으로 만들어진 세포가 내 몸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많은 음식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 영양 결핍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특히나 영양소의 결핍을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모든 건강식 '나는 밥을 충분히 건강하게 잘 먹고 있으니까 건강할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항상 그래요. "저는요 굉장한 건강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양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게 '자연의 힘으로 컸을까?'라고 본다면 실제로 이제 그 시골에 가서요.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요.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료예요. 국가에서 나서서요. 땅을 일구는 모든 사람들한테 비료를 무료로까지 뿌려줄 정도로 굉장히 비료의 힘을 받고 이제 모든 그런 뭐 채소나 야채나 과일 같은 것들이 자라나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땅이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농약을 사방팔방으로 다 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까지 되냐면 내 밭에 내가 만약 농약을 치지 않으면 모든 벌레들이 다 내 밭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 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농약까지 섞어서 먹는 게 진짜 건강식일까? 요새는 유기농도 농약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자, 거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요. 유전자 변형 식품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는요. 거의 대부분의 유전자 변이 식품에는 GMO 표시가 쓰여져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소비자가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GMO인데도 먹을 것인가? 아니면 GMO가 아닌 것을 찾아서 먹을 것인가?' 하는 선택을 소비자한테 줬는데요. 이제는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수많은 유전자 변이 식품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한 예시로 추석이 됐으니까 이거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자, 샤인머스켓 드셨던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죠? 너무 맛있어서 달았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드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샤인머스켓도 마찬가지로 유전자 변이 식품이에요. 하지만 그걸 알고 먹는 분들 많지 않죠. 바나나 마찬가지예요. 유전자 변이 식품이죠. 자, 여러분 이 시기 때나 또는 이럴 때쯤에 그거 좋아하시죠? 이제 어른분들 이제 그 옥수수. 여러분 대다수의 옥수수는요. 특히 벌레가 먹지 않은 옥수수는요. 유전자 변이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옥수수 종류들은요. 거의 다 유전자 변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물론 하는 거는 유전자 변이가 안 된 것들도 많겠지만 이제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전자 변이가 돼서 나오는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의 대두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이 다 유전자 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유전자 변이 식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변이 식품들은 내가 모르고 먹는 거지만 알고도 먹는 것들이 있죠. 뭐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뭐 탄산이라든지 가공식품, 햄이나 소세지 또는 뭐 스프라든지 아니면 조미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은요. 최고 한 4-5 킬로 정도가 먹는 게 정량이라고 해요. 하지만 현재 우리 현대인들은요. 한 26 킬로 정도 25 킬로에 가까운 첨가물을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중에 10% 는요.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독소의 형태로 내 몸에 쌓이게 되는데 매년 매년 쌓이는 이 양들을요. 우리 몸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그럼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건강하게 먹고 있는 것들이 진짜 그 안에 알차게 영양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과거에는 영양이 가득하던 채소와 야채는 이제는 보기 힘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된다면 1975년을 지금 비교를 한 건데 미국에서는 1950년대에서부터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전에 건강하기 위해서 "샐러드를 3 접시 이상을 드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하루에 13 접시 이상의 영양소를 그러니까 야채나 과일을 섭취를 해야지만 하루 동안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영양소의 고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그 영양소 자체도 떨어지고 있는데 식생활도 굉장히 바뀌었죠. 실제로 한국의 식문화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식이섬유가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이라든지 소화가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예.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소화가 굉장히 빠르고 독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이탈리아 음식, 예를 들어 뭐 밀가루 음식 또는 햄버거나 피자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위 안에서 음식물이 오래 있을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독소의 배출량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되게 신기해하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약이에요. 저는요, 해외에 있으면서 혈압약, 당뇨약, 뭐 고지혈증약 이거 먹는 분들을 본 적이 손에 꼽혀요. 저는 그런 걸 먹는 분들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나라 사람들이 건강하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맨날 뭐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뭐 그렇게 먹으면서 건강할 수 있을까요? 건강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 왔을 때는요. 되게 신기했던 게 한 사람 건너 한 명씩은 꼭 약을 먹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감기가 올 것 같아 감기약을 먹고요. 아직 감기 안 걸렸지만 아플 것 같으니까 먹는다. 몸살이 올 것 같으니까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약을 또 먹는다. 라든지 아니면 관절이 이제 슬슬 아플 것 같으니 관절을 대비해서 관절약을 먹겠다. 라든지 이런 약에 되게 친화적인 나라더라고요. 약을 상비하고 있고 항상 먹고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결핍되는 영양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호르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까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냐면 이제 방부제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한 방부제의 양은 하루 동안 사람 몸이 견딜 수 있는 양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제품에 하루 동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양치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루 동안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방부제를 이미 사용을 했어요. 자, 양치를 3번 하면은 3 배가 돼 버리는 거죠. 내가 하루 동안 쓰는 양보다는 3 배가 더 늘어난 그런 방부제가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한계가 아니죠. 자, 여러분 일어나서 세수하셨죠? 양치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다 할 거예요. 그죠? 거기다 여성분들은 거기에다 비비도 바를 거고요. 막 CC라든지 아니면 뭐 팩트라든지 뭔가를 또 찍어 바를 거예요. 거기다 뭐 아이라인이라든지 아이브러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방부제들이 내 몸에 굉장히 빠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예를 들어 여성성 뭐 질병,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안 바른다고 하지만 샴푸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다음 바디도 하세요. 로션까지 바르거나 선크림까지 바른다면 수많은 방부제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쓰는 그런 방부제 종류들이요. 우리 몸에 굉장히 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흡수된 이런 독소들은요. 땀이나 소변 또는 이런 것들로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해독되어서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양보다 흡수되는 게 많으면 당연히 우리 몸에는 지용성 독소, 지방, 간, 뇌 이런 곳에 저장이 되고요. 또 수용성 독소들은요. 뭐 조직이나 관절, 근육 같은 데에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수용성을 바꿔서 내보내기도 하긴 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이거는요. 저희 그 메나테크의 특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자,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양으로는요. 우리가 독소를 충분하게 해독해서 내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외부의 독소를 차단해 주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트루에스라는 걸 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왜 다이어트를 하는데 첫 주 동안 쉐이크만 먹어야 되나요?" 라는 얘기 혹시 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90%는 그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트루에스를 경험했거나 또는 클린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첫 주 동안 왜 쉐이크만 먹어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집을 대청소를 할 때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를 막아 놓고 대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 안에 쓰레기를 쌓아 놓고 대청소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외부에 들어오는 것부터 일단 먼저 차단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부제나 조미료, 환경 호르몬 등 먹으면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 또는 우리 내부에서 생겨나는 스트레스라든지 대사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 예를 들어 숙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차단해 주면 IGF-1이라는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 몸에 재보수를 들어가는 보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영양 쉐이크만 먹는 가장 큰 이유는 IGF-1 수치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보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에너지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요, 소화할 때 쓰는 에너지가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예요.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위에서 음식물이 썩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고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이런 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화하는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 소화를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영양 쉐이크를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소화하는 에너지를 줄여서 해독하는 모드로 이걸 바꿔서 우리가 충분히 해독하고 재보수하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바로 독소의 중화예요. 우리가 이 쉐이크 안에는요, 영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영양을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냐? 바로 이 독소를 중화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간독소 같은 경우는 혈액이 오염되면 혈관이라든지 그 심장, 뇌 이런 쪽으로 질병이 굉장히 많이 올 수가 있고, 특히나 간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간에 이상 신호들이 쉽게 올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되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독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흰자위가 노래질 정도로 황달이 오거나 장 상태가 안 좋아지면, 또는 간 상태가 안 좋아지면 우리 몸은 제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간의 해독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몸에서 가장 지독한 독소는 지용성 독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지용성 독소들을요, 수용성으로 바꿔서 해독 작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저희 몸에서 필요한 건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하고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그리고 담즙 분비에 필수적인 오메가3나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의 쉐이크를 보면은 모든 구성이 다 이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해독 저 해 봤어요." 제가 해독에 관해서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 거의 진짜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저 해독해 봤어요. 저 무슨 해독해 봤어요. 저런 이런 해독해 봤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 안에 영양이 충분히 있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요."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오메가3, 단백질까지 모든 거를 합해서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서 디톡을 하신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분들이 하는 게 뭐 레몬 디톡스라든지, 아니면 뭐 커피 갖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물 디톡스 뭐 이렇게, 아니면 무슨 뭐 차 같은 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 게 내 몸에 충분한 영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간의 해독이라든지 충분한 해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독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예요. 해독된 것들이요, 내 몸으로 제대로 재흡수가 되기 전에 밖으로 충분하게 내보내 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수분, 식이섬유, 유산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똑같이 클린이나 이제 트레스를 해 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더라도요, "독소 배출이 잘 안 돼요. 저 화장실을 잘 못 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과연 이 수분과 식이섬유, 유산균,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충분하게 잘 챙겨 먹었는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면, 그러면 그 후에는 화장실 가는 것 또는 배출을 하는데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들도 또 계세요. 저희가 이제 올 쉐이크를 하다 보니까요, 안 먹으면 당연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많이 해 봤는데 안 먹어서 뺀 거는요, 요요가 금방 와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요요가 금방 온다. 요요의 기준이 뭘까요? 요요라는 거는요, 결국은 이렇게 살이 빠졌다가요, 다시 돌아오는 거를 리바운드하는 것을 요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요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몸에 보면은 까만색 점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독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 몸은 되게 신기하게요. 수분이나 지방은요, 생각보다 잘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안 먹으면 1, 2kg 빠지고요, 더 안 먹으면 3, 4kg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식단 조절하면서도 빼는 분들 있지만, 식단 조절 안 하는 순간 다시 찌고요, 음식을 먹는 순간 다시 찌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해독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몸에서 만약에 이렇게 날씬해지고 나서 해독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면 지방이 우리 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돼요.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이 독소가 내 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감싸는 역할을 하는데, 이 독소들이 애초에 줄어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지방을 쌓아서 이 독소를 가둘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요요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요요가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그만큼 충분한 독소를 노력해서 열심히 드시면은 다시 요요가 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먹는 양보다 뭐 10배를 먹는다거나 뭐 5배를 먹는다거나 또는 안 좋은 독소가 많은 음식을 수시로 먹는다거나 해가지고 살을 찌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제 쉐이크를 하다가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요요가 오지 않은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랑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저는요, 모 회사에서 그런 거 해봤어요. 이 회사에서 저런 거 해봤어요. 저 회사에서 뭐 디톡 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거랑 이거랑 과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당 영양소, 이 글리칸이라고 하는 그런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엠브로토스 라이프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안에는 세포 표면에 있는 이제 단백질에 붙어져 있는 이 선모라는 게 있어요. 이 선모 같은 경우는요, 각종 영양소를 인지하고 대화하고 생체 정보를 교환하고 면역하는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영양소를 인지할 수 있고요. 독소나 그런 것들을 독소라고 인지하고 그다음에 해독을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성분들 중에서는요, 이 배합비율로 되어 있는 이 특허 조성물로 저희 회사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우리도 그런 거 있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실제로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일 거예요. 왜냐? 법적으로 저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안에서도요. 저희가 엠브로토스 안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사람들 물어보면 이제 너무 어렵게 저도 생각했을 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도 한두 가지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중에 하나를 정말 이제 딱 집어드리자면 바로 만노즈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만노즈 같은 경우는 활성도 높은 이제 면역 조절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면역세포 활성화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요. 방어 체계를 제어하고 자극하는 신호 물질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의 면역을 균형 잡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면역이 너무 과해도 문제고 너무 억제돼도 문제잖아요. 자, 이런 만노즈 같은 경우는 보통 알로에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럼 알로에 거 저 먹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도 알로에 좋은 거 알고 예전부터 많이 먹었는데 그런 효과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차에도 급이 나누듯이요. 이 알로에 안에 있는 이 만노즈에도요. 급이 나눠집니다. 바로 이 만노즈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걸 만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만난이라는 무게가요. 100만에서 200만 정도로요. 굉장히 높은 고밀도 상태일 때 인체 내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만노즈는요. 대부분 진짜 좋다고 얘기하는 게 30만에서 50만 정도밖에 될 수 없는 이런 그 함유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프리미엄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을 섭취를 했을 때 식약청에서는 이런 인증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식약청에서는요, 항염증 또는 재생을 통한 장 건강이라든지 NK세포, 림프구, 백혈구, 면역 관련 세포의 증가라든지 대장염 지수 감소 또는 위궤양 지수 감소라든지 대식세포의 성숙이라든지 활성도가 증가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걸 섭취하게 되면은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식약청에서 인증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런 것들이 엠브로토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알로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은요. 알로에 잎이 떼지는 순간 24시간 안에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알로에를 뗀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먹으면 여러분은 이 안에 있는 영양소를 먹은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물을 열심히 먹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영양소는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영양소 자체로 이렇게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정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독소를 해독할 때도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MCP라고 하는 성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감귤에 있는 펙틴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귤을 깠을 때 안에 보면은 하얀색 이렇게 약간 안에 뭐 하얀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귤 펙틴인데 이게 우리 몸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알로에 펙틴입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을 갔을 때 이 알로에 펙틴에 대해서 되게 새롭게 느꼈는데요. 어떤 펙틴보다 어떤 이제 이 중금속이라든지 독소를 흡착을 하는 종류의 어떤 것보다요.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알로에 펙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알로에 펙틴이 가진 힘이 많은데 이 펙틴 같은 경우가 우리 몸에 있는 독소라든지 노폐물 또는 이제 중금속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도 물론 들어가 있죠. 하지만 저희의 기초는 뭐예요? 바로 디톡, 해독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해독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간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약 200여 가지의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를 저장하고 온몸의 세포로 분배하기도 하고요. 독소를 분해하고 해독하고 호르몬을 분해하고 다시 대사하거나 담즙을 만들어내고 지방도 소화시키고 면역력도 높이고 살균 작용도 하고 막 진짜 효소도 만들어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이렇게 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만 정말 90% 이상이 고장날 때까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 안 하면서 꾸준하게 일을 해주는 정말 착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간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못해. 예를 들어, 규칙적인 식사도 안 하고요. 뭐 육식을 하거나 너무 과식하거나 아니면은 뭐 술이나 담배를 핀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지방간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쌓여가는 독소나 노폐물을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대사랑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오는 게 바로 비만이나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등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트루퓨어 안에는요. 이 간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원료로 밀크치즈를 일단 첫 번째로 주 원료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엉겅퀴라고 불리는 국화과 식물로 200여 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간 건강을 위해서 먹어오던 그런 이제 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계 각국의 식약청에서 승인된 원료다라고 기능성을 이미 인증된 그런 원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로부터 이제 세포막을 보호한다거나 항염증, 간세포를 재생하거나 간 기능을 강화하거나 세포 손상을 막아서 간세포를 보호한다거나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밀크시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보조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안에는 이제 레몬이 이제 오렌지랑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간 정화 기능이라든지 노폐물 배설에도 도움이 되고요. 강황이 들어가 있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강황을 이제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강황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지방세포의 증가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혈관을 맑게 해주는 복분자라든지 또는 이제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해독 물질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게 된 이제 스피루리나라는 것도 같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높으면서 중금속이나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독을 도와주는 풍부한 기타 부원료들이 추가로 또 들어가 있는데 간에 좋다는 거는 내가 따로따로 먹었던 거를 하나에 이렇게 뭉쳐놨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에 좋은 영양소를 한 제품에 이렇게 몰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건강에 대해서 또는 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바로 트루피오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 식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내 몸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쉐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쉐이크 식사를 하시면 내가 뭐 3주든 한 달이든 결국 그 기간 동안 그 쉐이크를 내 식사로, 내 밥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내가 먹는 음식이 과연
그러면 "내가 외부에서 먹는 것보다 건강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려 드릴게요. 특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은요. 식물성 단백질로 완두 단백이 들어가 있어요. 100% non-GMO로. 왜냐하면 이 완두 단백 같은 경우는 GMO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고가의 원료이기 때문에 그 GMO로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대두 다음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요. 대두보다는 훨씬 더 고가의 원료로 소화율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아미노산 조성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안에 영양소도 많으면서 단백질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회사들이 대두를 더 쓸까? 대두가 훨씬 싸요. 완두는 좀 더 고가라고 보시면 대두는 훨씬 저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이에요. 실제로 완두 단백 같은 경우는 그 아미노산이요.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인 어떤 것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했을 때 슈퍼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완벽한 아미노산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바로 쌀단백을 섞어서 이게 슈퍼 아미노산인 모든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8가지의 비타민, 그다음에 3가지의 미네랄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단백질은 20g까지 챙겨줬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웬만한 그런 내가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 중에서 하루 3끼만 먹더라도 이걸 3끼만 먹어도 60g인 거죠. 60g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를 할 수가 있고 이 안에는 아마씨라든지 아니면 유산균 또는 이 아까 얘기 드렸던 글리코 영양소, 글리칸까지도 들어가 있다. 실제로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유 3팩 3.5팩 정도의 단백질과 사과 3개 분류의 식이섬유 그리고 뭐 계란 5개 분량의 철분이라든지 현미 7공기의 엽산 뭐 아연, 오메가3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웬만한 식사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쉽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칠첩반상을 먹는 거랑 같은 양의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라고 가볍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영양가 있는 식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게 바로 저 식물성 단백질 얘기 드렸잖아요. 자, 바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헬스장을 가게 되거나 했을 때 보시면 거기서 단백질 드세요 하면서 이만한 드럼통에다가요. 이제 뭐 한 2-3만 원대에 뭐 하루에 몇 번 드세요 하면서 굉장히 싼 금액에 굉장히 많은 양의 단백질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오소린이라는 거는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로요. 단백질로 따진다면은 아까도 제가 프리미엄급이라는 걸 얘기를 드렸는데 단백질로 따졌을 때도 이것도 급이 나뉘게 돼요. 얼마나 이게 잘게 부서져 있고 흡수력이 높으면서 내 몸에 무리가 안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싼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3개월 먹고 3개월 쉬세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분들 계시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안 좋은 게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을요. 긴 기간 먹게 되면 신장이 망가지거나 간이 망가지고 손상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오소리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오소린 같은 경우는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펩타이드 형식으로 분해 후 추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에는 분지 아미노산인 이제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 이제 레시틴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칼슘과 필수 무기질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합성물이나 감미료, 방부제 등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나 간대사를 거쳐야 하는 대부분의 단백질하고 달리 잘게 분해된 아미노산이요. 간에 대사를 하되 무리는 주지 않고 근육 합성이나 신체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오소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유청 단백질의 종류를 좀 비교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용도로 보시면 아기 유아식용이라든지 유제품 알레르기 환자용, 뭐 근육 합성용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분유 같은 데도 사용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분유 먹고 있는 애기한테 "애기야 너는 3개월 동안 분유 먹었으니 3개월만 쉬었다 먹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하고 간이 안 좋대. 그러니까 우리 3개월만 쉬었다 먹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몸에 먹어도 내 몸에 부담이 되지 않고 내 몸을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들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가수분해 유축 단백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 같은 경우도 다른 거랑 다르게 굉장히 가격이 고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냐면,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레이더 포인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먹는 일반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이 상태로 저희가 먹는 거예요. 자, 그럼 내 몸에서 어디까지 분해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분해해서요. 요렇게 분해를 해요. 우리는 어디 걸 쓰냐면 요걸 써요.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게 한 개씩 되어 있는 게 우리 몸에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전에 나왔던 것들은 뭐냐면 이 단백질을 얼마나 잘게 분해를 했냐에 따라서 고가다, 고가가 아니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여기 정도까지 밖에 안 됐으면 내 몸에서 분해할 게 너무 많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래로 내려가서 한 개까지, 이 낱개로까지 다 분해가 된 상태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분해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에도 급이 나누고 프리미엄급, 뭐 가격도 나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고가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지사슬 아미노산인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요, 필수적인 아미노산으로 음식이나 식품으로 보충을 해줘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어내고 합성하고 또 혈액을 만들어낸다거나 여러 가지 일에서 사용이 되고요.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도 사용이 되면서 정서 안정에도 유지가 돼요. 예를 들어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했을 때도 발린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충분한 양을 섭취를 했을 때는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두뇌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면서 에너지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근육량도 늘릴 수가 있다. 때문에 오소린 같은 경우는 이런 특이 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잠시만요. 네. 단백질 합성을 한다는 분지 아미노산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 근육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펩타이드가 또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면서 또 지방도 빠르게 줄일 수가 있고요. 특히나 CCK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식욕 억제 호르몬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포만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오소린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뭐 저희가 올쉐이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쉐이크 식사를 하셨을 때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요, 쉐이크 먹었는데 왜 배가 더 고프죠? 저 배가 안 부른데요. 뭐 먹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오소린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 쉐이크에 오소린 양을 조금만 늘리시더라도요. 충분한 포만감을 가질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식욕이 억제가 되고요. 단백질량이 충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근육량도 충분히 더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저희 트루헬스 하시는 분들 또는 대회에서 1등이든 이렇게 순위권에 들어간 분들한테 인터뷰 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제품이 가장 좋았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오소린이라고 하는 제품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특히 다이어트나 또는 이런 식욕 억제, 지방 분해 이런 부분에 특히 근육을 늘리는 부분에도 이렇게 오소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트루 헬스잖아요. 다이어트라고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 그럼 도움이 되는 특화된 제품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트루 쉐이프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트루 쉐이프 같은 경우는 안에 네 가지의 다이어트 기능성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봉행 리놀렌산, 가르지나 캄보디아 추출물, 아프리칸 망고시 추출물, 그리고 올레오레진 캡시컴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공행 리놀렌산이에요. 특히나 이제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아니면 몸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들어가 있는 성분만 이제 섭취를 하시는데요. 공행 리놀렌산 같은 경우는 체지방 감소나 항암성 또는 성장을 촉진한다거나 콜레스테롤 감소, 이제 여러 가지 임상과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은 그런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공행 리놀렌산은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다음 리포단백 리파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지방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의 활성을 억제시켜주고 지방산을 빠르게 타게 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체지방 축적은 억제하면서 체지방의 분해는 촉진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체지방은 빠르게 녹여주면서 더 이상 쌓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공행 리놀렌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게 가르지니아 캄보디아 추출물이에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요, 한국 사람한테 너무 특화되어 있다는 게
실제로 한국 사람들 이제 인사할 때 그 얘기하죠. "밥 먹었냐?" 그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대부분 식사로 인사를 대신하세요. "밥 먹었냐? 언제 밥 한번 먹자." 밥으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힘을 못 쓰면 뭐라 그래요? "밥은 먹었냐?" 그죠? 밥으로 모든 걸 대체할 정도로 밥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만큼 밥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내가 먹고 있는 밥이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만 먹고 있느냐 아니면 과하게 먹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만 사용을 한다면 내 몸에 필요한 것만큼 섭취를 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럼 내 몸에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면서 내가 필요할 때 에너지로 변화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먹는 내 몸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탄수화물을 먹게 된다면 실제로 그거는 지방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내 몸에 쌓게 돼요. 하지만 이 지방으로 전환을 시키는 효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게 바로 이 가르디냐 캄보디아 추출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탄수화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과하게 섭취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가르디냐 캄보디아 추출물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지방이 쌓일 수 없도록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아프리카 망고씨 추출물인데요.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되면서 지방 생산 관련 효소를 분비하는 데도 억제를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이 찌는 것도 억제를 해 주면서 이제 식욕도 같이 억제를 해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레오레진 캡시컴이라고 하는 캡사이신이에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주면서 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이제 트루 쉐이프를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저희가 이제 알약을 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빨간색 이거를 먹게 됐을 때 저 이거 먹었는데 왜 속이 쓰리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캡사이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운 걸 잘 못 먹거나 위장이 좀 약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먹을 때 가장 좋을까? 식후에 먹으면 굉장히 괜찮겠죠. 왜냐하면 음식물하고 섞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빈속에 먹는 것보다는 저는 좀 이제 식후에 먹는다거나 음식물하고 같이 먹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좀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매운 거에 특화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난 매운 거 괜찮아요. 난 속 쓰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요. 저는 어 먹을 수 있을 때 드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자기 전에 새알 먹고 자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새알을 먹고 잤을 때 속이 쓰리냐? 쓰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너무 행복한 게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배 가죽이 등딱지에 붙었다라고 얘기하죠. 누웠을 때 이렇게 배가 푹 꺼지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먹고 자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만큼 다이어트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다음 결과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제품이 바로 트루 쉐이프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요 글리칸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는 대두유도 항시 그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종류라든지 해가 이 빨간색 그 트루 쉐이프 같은 경우는 기름진 약간 기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안에 약간 층이 나눠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굉장히 잘 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기능성 효과를 가진 4 가지가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트루 쉐이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트루에스 제품군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모든 거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도 여유롭지 않고 또 여러분도 또 이제 하나하나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품들은요. 저희 OM 시간에, 오픈 미팅 시간에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